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는요. 상가 임차인이라면 정말 누구든 마주칠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은 잘 모르는 바로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미등기 건물 임대차 계약에 숨겨진 아주 무서운 함정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딱 이런 고민에 빠진 분들 계실 거예요. 와, 위치도 너무 좋고 조건도 괜찮아 보이는데 미등기, 이 세 글자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죠. 과연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진짜 문제는요. 이 위험이 겉으로 봐서는 전혀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특정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법적인 보호막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비극은 바로 이 진짜 주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서류에 적힌 주인이랑 실제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 이 법률 용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원시취득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법은요. 서류 작업 같은 거랑 상관없이 그냥 실제로 자기 돈 들여서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을 첫 번째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등기는 그 다음 문제일 뿐인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인이라고 믿는 근거, 바로 왼쪽의 건축물 대장이죠.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이건 그냥 행정장부 같은 거예요. 절대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실제 건물을 지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거 내가 지은 겁니다 라고 증명해버리면 법은 이 사람 손을 들어줍니다. 진짜 힘은 서류가 아니라 사실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소유권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세입자의 그 소중한 보증금을 순식간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무서운 도미노 효과를 지금부터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죠? 바로 이 우선 변제권 때문이잖아요. 혹시라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내 보증금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지킬 수 있다는 세입자의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함정이 터집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이 강력한 방패가 작동하려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계약한 임대인이 경매에 넘어간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일단 당신은 서류를 믿고 임대인이랑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임대인 빚 때문에 건물이 덜컥 경매에 넘어갑니다. 바로 그때 건물을 실제로 지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건물 내 건데? 하면서 소송을 걸어요. 그리고 법원이 그 사람 주장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은 더 이상 당신의 임대인 재산이 아니게 되는 거죠. 결국 건물은 경매 목록에서 빠져버리고 당신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그 경매 대금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당신의 우선 변제권요? 그냥 허공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이 문장은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아주 명확하게 내리는 판단이에요. 실제 건축자가 소유권을 인정받는 그 순간 세입자가 기댈 곳은 그냥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물론 법이라는 게 항상 예외는 있죠. 혹시나 하는 희망을 걸어볼 만한 그런 법리가 있긴 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그게 통할까요? 바로 적법한 임대권현이라는 개념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꼭 등기부상 주인이 아니더라도 건물을 세를 내줄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이게 인정되면 그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봐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희망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요. 왼쪽 시나리오처럼 임대인이 실제 건축주한테서 건물을 사기로 하고 돈까지 다 줬는데 등기만 깜빡한 경우, 이런 사실상 주인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어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상황은 어때요? 오른쪽이죠. 실제 건축주가 나는 이 건물 판 적 없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적법한 임대권한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부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진짜로 소유권 가지고 싸움이 붙은 마당에 이 희박한 예외 조항 하나 믿고 버티는 건요. 그냥 내 전 재산을 건 엄청난 도박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무서운 얘기만 늘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도대체 뭘 해야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 당신의 첫 번째 방어선은요, 무조건 이겁니다. 혹시라도 건물을 실제로 지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찾아서 이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이게 베스트예요.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계약세 특약을 넣는 건데 이건 임대인이 돈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현실적인 경고 하나 드릴게요. 특약이요? 임대인이 나중에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권 분쟁으로 홀라당 다 망해버린 임대인이 돈이 한 푼도 없다면 그 계약서에 적힌 약속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뿐이에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물을 실제로 지은 사람이 따로 있는 미등기 건물은 그냥 초고위험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둘째, 이런 분쟁이 터지면 보증금은 물론이고 당신이 피땀 흘려 쌓은 권리금까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이 가게가 정말 내 미래를 걸 만한 곳인지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서류 너머에 있는 진짜 권력 관계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